오늘 시간에는 황상구리 수용액의 전기분해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론적 배경으로 수용액 속에 존재하는 이온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용액 속에 존재하는 이온. 우선 황상구리 수용액 속에는 CuSO4가 그 화학식이기 때문에 이온화되면 Cu2+와 SO4E-가 생깁니다. 그리고 물이 있죠. 이렇게 화학 종으로는 구리, 황산, 그리고 물이 존재하는 시스템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을 해볼게요. 두 번째, 자, 전극에서 일어나는 반응. 전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는데요. 전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설명을 해볼게요. 플러스 극부터 보겠습니다. 전기분해 장치에서 플러스 극 속에는 어떠한 이온들이 끌려오냐면요. 우선 반대되는 이온인 전하가 반대인 황산 이온이 끌려오고요. 그리고 물 분자가 옵니다. 물 분자에서는 물의 자동 이온화로 생긴 수산화 이온이 그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황산 이온은 물보다 산화되기가 어렵습니다. 물보다 산화되기 어려운 이온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러한 예로는 누가 있냐면 SO4E-, CO3E-, PO4 3-, NO3-, F-와 같은 것들이 물보다 산화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에서는 물이 산화되어 결국에 가서는 산소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극에서는 양이온인 구리 이온과 또 물이 있게 되는데 물에서는 이번에는 마이너스 극이니까 반대되는 수소 이온이 그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수소 이온은 구리 이온보다 환원되기가 어려워요. 환원되기 어렵다는 것은 전자를 얻기 어렵다는 것인데 이렇게 물보다 이렇게 구리랑 물이랑 비교했을 때 구리가 이제 전자를 받아서 환원되잖아요. 이러한 구리와 같은 이온에는 누가 있냐면 구리가 있고요. 은이 있고요. 이러한 이온들은 물이 환원되기 전에 이 친구들이 먼저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구리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환원되어서 결국 Cu로 석출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반응 장치를 볼게요. 실험 장치는 간단하게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전해 조가 있고 용액이 담겨 있습니다. 용액은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푸른색 용액이었죠. 그리고 탄소 막대가 이렇게 꼽혀 있었어요. 탄소 막대가 꼽혀 있었고요.
탄소 막대는 흑연으로 되어 있어서 이 반응에 부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붉은색 전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붉은색 전선을 이용해서 붉은색을 플러스 전원에다 꼽았고 마이너스 전원은 검정색을 이렇게 연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랑 연결된 것이 플러스 극이고 마이너스와 연결된 것이 마이너스 극이며 플러스 극 주변에는 황산이온과 그리고 물이 있게 되고 마이너스 극 주변에는 구리이온과 또 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2단계에서 우리가 하나 더 들어가 볼게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전자가 공급됩니다. 이렇게 전자가 공급이 되면 그 전자는 환원하려는 경향이 큰 구리이온이 전자를 받아요. 그래서 구리이온은 환원되게 됩니다. 반대로 플러스 극 쪽으로는 전자들이 다시 도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물 분자에서 전자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물 분자는 산화되게 되겠어요. 그 반응식을 적어보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보시면 우선 플러스 극에서는 물 분자가 산화가 됩니다. 물 분자 산화되면 산소 기체가 2분의 1몰 나오고요. 수소 이온이 2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자가 2몰이 나오게 됩니다. 산화수를 계산을 해보면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이고 수소는 플러스 1이 두 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산화수는 0이 됩니다. 산소 기체에서 산화수는 0이 되고요. 산화수 변화가 마이너스 2에서 0으로 되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2에서 0이 된다는 건 한 칸, 두 칸 위로 올라간다는 거고 그건 플러스 2만큼 산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두 칸이 변했기 때문에 전자도 두 개가 이렇게 써지게 되겠어요. 반대로 구리이온은 수용액이었죠. AQ. 그런데 전자 두 개를 받아요. 그래갖고 CU가 된답니다. 근데 이때 나오는 CU는 고체 상태예요. 산화수 계산을 해보시면 얘는 플러스 2이고 0이고 0이라서 산화수가 2, 1, 0으로 감소했어요. 그래서 산화수 감소는 환원입니다. 산화수 증가는 산화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온 실험 결과를 보시면 이것이 탄소 막대예요. 이것이 탄소 막대이고 전기가 흐른답니다. 이것이 이게 이제 고무 마개에 탄소 막대가 이렇게 꼽혀 있는 것인데요. 원래는 검은색이었어요. 그런데 반응을 시키고 나니까 끝이 붉은색으로 변하였죠. 이것은 붉은색의 구리가 나온 것인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석출되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탄소 막대는 처음에 질량에서 반응이 끝나면 붉은색의 구리가 이렇게 밑에 묻었잖아요. 그럼 결국 탄소 막대는 질량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질량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오느냐? 그러면은
질량의 증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탄소 막대는 질량의 증가가 일어나게 될 거고, 그러면 질량 증가한 만큼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느냐면 흘려준 전하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흘려준 전하량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반응이 진행이 되게 되면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기체가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산소기체 때문에 여기에 이만큼의 빈 공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산소기체가 있어서 산소기체가 차지하는 부피가 되겠어요. 반대편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산소기체가 이렇게 발생이 되게 되고, 이 산소기체가 발생되는 O2 기체 발생량도 무엇에 따라 달라지냐면 흘려준 전하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흘려준 전하량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이것이 이제 전체 실험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 실험 장치에서 이쪽 편이 마이너스 극이고 이쪽 편이 플러스 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이고, 연결을 해줄 때에는 어떠한 식으로 연결을 해주냐면요. 우리가 오늘 실험 장치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우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극으로 하고 얘를 플러스 극으로 한다면 우선 마이너스 극에다가 이렇게 검정색 선을 꼽아요. 그리고 플러스 극에다가 붉은색 선을 꼽습니다. 플러스 극에다 붉은색 선을 꼽아서 전원장치의 플러스 극에다가 꼽습니다. 얘는 전원장치예요. 얘가 사실 중요한 거죠. 건전지 9V를 썼어요. 그리고 건전지의 마이너스 극을 전류계의 마이너스 극에다가 연결을 했어요. 그러면 이 전기분해 장치의 검정색은 플러스 극에다 연결을 해요. 그럼 여기까지를 보면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나와서 전류계를 통과해서 여기 전기분해 장치로 들어가고,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다시 전기분해 장치의 전원장치의 플러스 극으로, 전원장치의 플러스랑 연결된 건 플러스 극, 전원장치의 마이너스 극이랑 연결된 건 마이너스 극. 그러면 이것은 전류계가 이렇게 전지에 직렬 연결된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전압계를 볼게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극이고, 전압계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병렬 연결해야 돼요. 얘가 하나의 저항이거든요. 그래서 전압계의 마이너스에다가 검정색 선을 꼽아서 마이너스 극으로 연결하고, 전압계의 플러스 극에다가 이렇게 꼽아서 플러스에 연결하면 됩니다. 되게 어려워요. 여기 보시면 엉망진창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여기에 검정색 선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전류계의 마이너스에다 꼽았고, 나온 선을 전기분해 장치의 마이너스 극에다가 꼽았고, 또 연결된 선을 이렇게 해서 전원장치의 플러스 극에다가 연결했고, 전압계는 플러스 극을 플러스 극에다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류계의 마이너스 극을 전기분해 장치의 마이너스에다가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서 약 45분간 반응을 시켰어요. 45분이라는 시간은 몇 초냐면요. 2700초예요.
그래서 초기 탄소막대의 질량이 8.44g이고 반응 후 질량이 8.45g이에요. 탄소막대의 질량이. 그러면은 이 증가된 만큼이 0.01g인데 이것이 석출된 누구의 질량이냐면 석출된 구리 질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패러데이 법칙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보면 패러데이 법칙에 의하면 전기 분해에 의해서 마이클 패러데이죠. 패러데이 법칙에 의하면 전기 분해에 의해서 전기 분해하면 물질이 생기죠. 발생되거나 생성되는 어떤 물질, 생성되는 물질의 양은 흘려준 전하량에 비례한다. 당연하겠죠. 전하량의 비례. 그러므로 전하량 계산을 어떻게 하냐 하면 전하량은요. 전하량은 Q는 IT라고 계산을 합니다. 이때 I는 전류고요. T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류가 10mA 정도가 나왔거든요. 시간은 45분인데 45분을 초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45분 곱하기 60 이렇게 하면 초가 됩니다. 그럼 곱해볼까요? 10 곱하기 45 곱하기 60 다시 써볼게요. 10 곱하기 45 곱하기 60 그리고 여기 밀리가 있어서 10의 마이너스 3승 1000으로 나뉘어 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27쿨롱이 나오게 됩니다. 27쿨롱. 너무 작은 양인데? 27쿨롱이 나오게 되고 이 27쿨롱은 전류가 너무 약했구나. 27쿨롱은 96,000 500 쿨롱이 1몰이에요. 96,500 쿨롱이 1몰의 전자의 전하량이에요. 1몰의 전자의 전하량인데 지금 위에 올라가 보면 구리는 2몰의 전자가 흘러야지 1몰의 구리를 얻을 수가 있어요. 1몰의 구리는 64g이거든요. 2몰의 전자가 흘러야지 1몰의 구리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다시 내려와서 얘는 보셨듯이 2몰의 전자를 흘려주면은 구리를 1몰을 얻을 수가 있고 O2는 1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구리는 고체이기 때문에 질량 측정이 가능하죠. 근데 2몰의 전자는 2 곱하기 96,500 쿨롱. 이거 어디서 나왔냐면요. 이것이 1몰의 전자 전하량이에요. 1몰의 전자의 전하량 곱하기 2몰이니까 2일 때 구리가 1몰이 얻어집니다. 구리 1몰은 64g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27쿨롱을 흘려주었어요. 그럼 Xg이겠죠.
x를 계산하면 x는 0.00895g입니다. 이거는 반올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울이 여기까지밖에 측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올림을 여기서 이쪽으로 하면 0.01g이 나오게 되고 위에서 실험했던 0.01g과 여기 0.01g이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몰의 전자는 2분의 1몰의 산소를 발생시키거든요. 96,500 쿨롱 곱하기 이만큼 지금 있다고 하면 이게 2몰이에요. 이때 2분의 22.4리터를 발생시켜요. 22.4리터는 1몰일 때잖아요. 27쿨롱일 때는 얼마냐? 그랬을 때 x는 이렇게 곱하면 0.00156이라서 반올림하면 16ml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물의 전기분해에 이어 오늘은 황산구리의 전기분해를 정량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